이거 앞에 보고 계시는 작품은 그 부제목이 4월의 벚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쪽 독산로 뚝방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벚꽃이 4월에 피잖아요. 그걸 좀 상상을 했었고요.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기를 그 사람이 꽃보다 더 이쁘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이 등들은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길에 버렸던 거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았어요. 제가 모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모아주시고 막 여기저기서 가져다 주셨었어요. 이 등은 LED라고 하는 등인데요. 이 등은 특성이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대요. 예전에 형광등들은 깨지면은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저 등을 한번 켜볼 수 있을까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요. 버리면 당연히 안 켜질까? 버리면 정말 쓸모가 없을까? 왜 우리가 버려짐의 경험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결핍되거나 결여되어서 내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소용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기도 만질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술의 시간에서 참 재미나고 훌륭하게도 1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보통 그거를 이제 미술계에서는 커미션이라고 해요. 미션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 독산동에 관한 작품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생각하고 한 6개월 동안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가져왔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딱 계시고 이 공간 안에서 그 빛으로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환하게 이렇게 빛을 받으시니까 왠지 정말 기분이 뿌듯해요. 작품이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려졌던 등들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환하게 켜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랐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불이 켜졌어요 신기하죠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켜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저렇게 내게 있는 어떤 전류가 또 밖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좀 욕심이 과하기는 한데요. 뭐 미술가 주제에 막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 금천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었어요. 제가 금천 이 지역에 처음 와봤던 거는 고등학생 때였고요.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80년대 말이었는데 89년도, 88년도 이럴 때였는 것 같은데요. 89년도인가에 여기 무슨 제일모직? 와이셔츠 만드는 어떤 공장에 제가 하루는 창고 정리하러 고등학생이 와갖고 날르고 했었어요. 그때는 가리봉역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봉제, 재봉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었었고, 그러다가 여기가 갑자기 제가 2019년에 왔을 때는 도시가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있었었어요. 뭔가 뭐랄까, 이렇게 좀 활기가 좀 떴다고나 할까?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가면은 금천예술공장이라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세금으로 내주셔서 만들어주신 공간에서 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계신
예, 아직 재봉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에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저는 몰랐는데 그게 100원 카페라는 카페가 많은 선생님들이 만드셔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딱 그 분들한테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이랬어요. 아, 커피는 말이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점심 때마다 이렇게 같이 내려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코로나 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제가 내리는 커피로 이렇게 그 맛없지만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그 써니의 사롱이라고 딱 저 카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말을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작품은 보이는 작품도 뭐 이렇지만 여기 이렇게 빗으로 가득 찼잖아요. 뭔가 빗이 입자래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학자가 아니어갖고 들은 정보로는 빗이 입자여갖고 이 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알갱이들처럼 여기 이렇게 가득 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입자들이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막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굳이 막 부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벚꽃이 이렇게 만개한 그때까지는 이 작품이 있지는 않아요. 이 3월 말에 이 작품이 끝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봐주셨으니 아마 기억 속에 예전에 내가 그 예술의 시간에서 봤던 그 작품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저도 마스크 써서 그 기억을 서로 잘 못하겠지만 그냥 예전에 그런 애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잠깐 얼굴 보여드릴까요? 여기 얼굴도 보시고. 전 사실 저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은, 저의 일상의 생활은요 엉망진창이에요. 맨날 야단만 맞고 어디 가갖고 이렇게 뭘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뭐 성실하고 그런 거 하고는 애초에 당시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뭘 잘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기억력은 또 나쁜지요. 뭐 이렇게 방금 했던 일 방금 잊어버리고 엉망진창이에요. 특히 이게 작품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면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하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혼자서 되게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머리가 나쁜 게 또 좋은 점이요. 그렇게 이게 뭐야 라고 했다가 한 3분 있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 방금 전까지 그 자책하던 마음 있잖아요. 나는 좀 왜 이렇게 못하지 막 했다가도 3분 있다가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역시 나야 이러면서 막 또 그랬다가, 그러는 널뛰는 마음으로 하루에 12번씩 막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막 오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 22년째 살고 있어요. 그게 예. 작품 활동을 한 지가 한 22년 됐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는 잘 몰라요. 집에서는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미술대학에서 유화 있잖아요. 유화 물감 이렇게 해갖고 그리는 거,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유화 같은 거 이렇게 풍경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물화 그리는 것도 배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물감을 우리가 화방에 가면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뭔가 물감을 사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져가 뭘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목을 독산회화라고 지었거든요. 독산동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독산동에 나온 어떤 걸로 우리 어떤 삶의 일부분을 이렇게 비추어 그려서, 이게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그림으로 회화성이라는 그 정신성으로 다가오면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 이게 우리 한 장면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보실 수 있다면 비로소 그림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감 대신에 이런 걸 써봤고요. 왜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형태를 만든다 그래갖고 조형이라는 말을 써요. 어우, 조형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하면, 집을 지면, 막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짓는다 그러면, 아, 조형 감각이 좋군요. 뭐 이렇게 조형, 형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조형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있대요. 조형 요소에 점, 선, 면, 색, 이런 걸로 이 세상에 있는 조형들이 이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점선면 색,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례, 균형, 변화,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막 이걸 두 개 묻혀놓고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를 크게 하고 하나를 작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서양 미술 이론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을 이런 재료들로 막 이용해서 해보기도 한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피를 조금 짜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색이에요. 그 제가 썼던 조형 요소가 색깔이에요. 근데 색이 보통 물감을 이렇게 짜면 색 안료의 색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물감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 돈 주고 사는 거 넘어서서 저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는 거 뭐가 없을까? 그냥 피 한 방울은 다 누구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그렇게 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생은 참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 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작품을 했지만서도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집에 가셔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작품은요, 기술적 뛰어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개인의 그 사람으로서 뭐 남자, 여자, 나이가 많네, 적네,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네, 북한 사람이네 하는 이런 한계들 다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그 모두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물감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화방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물감이 아니라 그냥 공짜인데 그냥 우리의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을까? 이렇게 했고요. 저 소리도 아까 죄송하게도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고, 저는 사실 여기 어디 초등학교 가서 졸업앨범 이렇게 뒤져가고, 졸업앨범 뒤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 이름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 해야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거 학교에서 그렇게 알려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고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요즘에 컴퓨터에 이렇게 그 조건은 김씨 몇 명, 몇 명 하고 그러면은 막 이름이 쭉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름도 사실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제가 태어나면서 제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 하나씩 붙여주셔갖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문자화된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게끔, 그래갖고 이렇게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소리로 들릴까 되게 궁금했어요. 보세요. 소리가요, 예, 글자가 띡띡띡띡 이렇게 20개, 30개, 10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소리가 될까? 머릿속으로 막 그리게 되지 않나요? 그거를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천둥 같은 소리,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짐승들이 크게 부르짖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바라건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소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저런 소리가 난다면, 사실은 저런 소리가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 안에도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혼자 저런 거 작품을 할 때면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어떤
진짜 짐승같이, 야수와 같이 이렇게 강인함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보다는 혹시 궁금한 게 있어갖고 막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아무도 궁금한 게 없을 줄은 알았어요. 네네네. 아무거나 막 물어보세요. 저도 앉아서 대답할게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결혼하셨냐고? 네, 그럼요. 결혼했죠. 네.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 좀 거의 다 됐어요. 20년 안 됐나? 한 19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다가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합판 다 놓았고 네. 다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해 주신 거죠. 이렇게 말한 거, 이거 말이죠? 네. 저는 이거 못해요. 저 못도 하나 못 박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앞에 전기 기기지 등으로 만든 작업은 네. 작가님이 익숙하게 전기를 막 다루신 분이 아니니까 네.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설치할 때 어려운 점이나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네. 하는지 여러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손을 빌린 건 아니었고요. 먼저 물어봤어요. 저 제일 겁났던 게 첫 번째, 이거 불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이런 걸로 불 안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랬는데 여기 갖고 왔을 때는 이거 한 2배만큼 갖고 왔어요. 2배를 갖고 왔다가 그때 그냥 그대로 걸어도 됐었는데 여기 도와주시는 선생님 말씀이 서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켜지지 않는 거는 빼자고 그래갖고 반 정도가 이렇게 뭐 이만큼 나오다 마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반 정도는 지금 저쪽에 그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전류가 통하는 거 그렇게 나중에 배웠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전선을 이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배웠었는데 여기 영일 프리시전에 전기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전문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등이 한꺼번에 켜지려면 밑에 저기 이렇게 콘센트가 아니면 우리가 저거 콘센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콘센트는 하나만 있고 저 선을 그냥 연결만 해주면 저렇게 여러 가지도 한꺼번에 켤 수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죠. 대부분 전선을 꽂고 하는 거는 저하고 이제 최성균이라는 작가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꽂았는데요. 꽂다가 막 손가락 진짜 빠질 뻔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돼서 원래는 제 계획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쫙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겨우 한 병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작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게 질문이 막 많으니까 좋네요. 조형 예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네. 미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선도 있고 면도 있고 색도 있고 하시는데 작품 보니까 색깔도 두 개 뭐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네. 뾰족하지만 방향도 좀 다르고 하는데 그거를 의도하셔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불을 켜보기 전까지는요, 전등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스위치가 저기 있는데요, 전기 기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최 작가 이제 켜도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저 스위치를 눌렀어요. 왜냐면, 키는 순간 이게 터질 줄 알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탁 했는데, 지금 보시는 비슷하게 이렇게 불이 켜졌었어요. 켜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요. 실은 이렇게 삐뚤빼쭉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제가 스케치를 하거나 그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약간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됐어요. 이게 보시면 이 설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감상하지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붙이게 됐었어요. 저기 면의 크기에 맞는 것들이 당시에 저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의도와 약간의 그 대부분의 그냥 그때의 현장에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의도는 약간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것들이 약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조형적으로 막 되지는 않았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럼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깜빡거리는 거나 저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도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나타나는. 네, 그렇죠. 임의적으로 막 섞이니까요. 아, 지금 저 깜빡거리는 거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금천구청역 앞에 가면 호떡집이 하나 있는데요. 호떡집에도 이 LED가 하나, 그 포장마차 이게 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주르륵 이게 비 오듯이 내려오는 LED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엄청 가져오고 싶었는데 말은 못했어요. 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뭐 눈비 내리는 것처럼 금천구청 앞에 호떡집 보시면 아 저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오다가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선생님 작품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이 그림 도자기를 의도적으로 다 모형을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네. 거기 그 초등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 그다음에 주변에 거기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도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도자기를 저기 이렇게 한 번 구워진 도자기 타일이 있어요. 한 번 구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도자기는 그 누리끼리 하게 생겼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청화알료라고요. 보시는 건 파랗잖아요. 근데 그 물감은 검정색 물감이에요. 그 검정색 물감을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훅 불면은요. 그걸 유리 유약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자기 구울 때 유약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걸 1420도 그 가마에 넣어서 12시간 정도 구워요. 그러면 그게 유리가 딱딱하게 져갖고 물이 안 드는 그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 검정색 물감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물감으로 바뀌어요. 그게 청화알료라고 해갖고요. 어떤 금속성 알료래요. 그래갖고 불에 들어가면 그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봐요. 되게 아름답죠. 그게 이슬람에서 온 색깔이에요. 네. 이슬람에서 중국 갔다가 한국에, 조선, 이렇게 뭐, 고려 막 이런 데로 막 온 색깔이래요. 그래갖고 막 세상을 돌아다녔던 물감이에요. 뭐 되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막 오는데요. 여기를 바라보다가 네. 이 빈 곳을 바라보면 이 눈에 이거 막 이게 맺혔던 게 잔상이 벽에 네네네. 잔상이 제가 약간 의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뭔가 버려졌던 게 오히려 더 눈 강렬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이렇게 감상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도 저한테는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코로나의 시대에서 팬데믹을 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터널을 부숴놔야 되는데 터널을 못 부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건물은 어두컴컴했는데 네. 건물 벽면이 그게 유형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컴컴했는 칙칙했는데 건물 들었을 때 환하게 이렇게 진짜 벚꽃처럼 이렇게 네, 네. 우리를 반길 때 코로나가 빨리 코로나 물러가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저도 정말 강렬하게 나면서 밖에 나오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17만이라니까 네.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네, 네. 봄날처럼. 그래서 이게 정말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네 그런 느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조금만 칙칙한 데서 네. 하나님 바라보는데 정말 살아있네. 네. 그걸 다시 또 느꼈거든요.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진짜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도 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래도 돈벌이도 없던 애가, 정말 진짜, 막 전시를 하면 뭐 사람이 보러 와야 말이지, 뭐 사람도 나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일인데요, 뭘. 그래서
저야말로 정말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울함을 어떻게든, 무슨 우울증이 한자예요, 한자. 예, 다 그렇더라고요. 터지면 건드리면 터져요. 맞죠? 지금 그래도 저는 원래 없던 애라 이렇게 별로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가 봐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장사를 못하니 얼마나 그분들은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비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 느낌 소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 통상적으로 이거는 LED 등이잖아요. 네, 네, 이거 마이크인데요.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이거는 LED 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독산동을 생각하시면서 작가님이 LED 등을 보러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는 아, 맞아요, 맞아요. 등 저한테 등하고 조명하고 형광등이나 LED 등하고 독산동 플러스 하면 뭐가 나오냐면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독산동의 봉제 공장에 네, 미싱사들이 형광등 하면은 그 봉제 공장 네, 네. 형광등 테이블 바로 위에 있었던 형광등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LED 등 독산동을 생각하는 그거랑 그 봉제 공장의 형광등이랑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봉제장의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미신 바로 위에 있었던 그 형광등이 생각이 나는 바로 위에 있었죠. 미싱 바로 위에. 맞아요. 네, 작가님은 꺼져가는 그 불빛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봉제장의 선생님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 형광등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 어떤 대선 후보가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봉지 공장은 때 되면 불이 꺼지고 맞아요.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등이랑 독산동을 플러스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등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품은 참고로 6시 되면 불이 꺼지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6시 되면 이제 불 끄고 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예, 저기 어차피 이제 미술 작품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우울할 때에 우리 금천구 식구들한테 그리고 네. 독산동 식구들한테 네. 어떤 작품을 좀 구상하고는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독산동을 위해서 특별히 작품을 하고는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시절이 되게 재미난 시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막 뒤섞인 게 조금 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갖고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동시에 갑자기 공기가 좋아지고 하늘이 맑아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았지라고 이렇게 돌이켜보게 갑자기 모든 걸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어수선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새로운 시절로 가는 어떤 시작의 이렇게 입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림으로 좀 살짝 그리고 있어요. 예, 이게 코로나 어떤 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나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징그럽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 벌써 제가 한 4가지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리고 있어요. 저는 네. 갑자기 이제 지금 작가님 말씀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국가수가 유행이잖아요. 국민 가수. 예, 예. 네. 박정근이가 23년에 무맹을 들고 네. 100점 받을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아, 예. 활자빼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예, 예. 우리 금천구도 독산동도 좀 예, 분명히 좋아지고 곧 좋은 시절이 좋은 시기를 될 거라고 올라가는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들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솜씨는 없지만 제가 커피를 조금 만들었으니까 저 밖에서 한 잔씩 드시면서 좀 어디 쿠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예, 아까 보셨지만 제 얼굴 살짝 보셨지만 잘은 기억을 못해도 저 역시도 이렇게 오늘 지나면 또 기억을 못할 텐데요. 그래도 길에서 만나시면 그때 우리 만났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갑게 인사 다시 드릴게요. 네. 예. 산책에서 같이 차 드시면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시간 너무 길에 춥고 덥고 하실 때면 여기 오셔서 차도 드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계시고 더울 때는 여기 오셔서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거 드시면서 여기 이렇게 예술 시간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너무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네. 잠깐만요.